안녕하세요. 상표법 1차 기본 강의 쪽지시험 7회 간략 해설입니다. 34조 1항 4호부터 보겠습니다. 1번 상표의 구성 중 상표 그 자체로서 공사용석에 반하는 부분이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4호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부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4호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사용석에 반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혐오스러운 부분이 상표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어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주요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주요부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주요부에 공사용석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2번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모방해서 출원한 경우 4호. 자, 모방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적법하게 보지 않습니다. 3번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에게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 4호에 해당한다. 틀렸죠. 신의 측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있는 모방상표와 관련된 조문의 내용이 34조기랑 9호 내지 14호, 그리고 신의 측과 관련된 내용이 20호, 21호에 있습니다. 향후에 배우게 될 거고요. 4번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수요자의 경우에도 이거 좀 이상하네. 자, 이거 잠시만요. 수요자의 구매력을 불공정하게 흡인하고 저명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4호에 해당한다. 이거 이제 경우에도 빼주시고요. 이거 빼주시고 이 부분은 빼주시고 4호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허준 본가 판례 사례와 또 백남준 미술관 사례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허준과 관련 없는 자가 허준 본가라는 상표를 허준과 관련성이 깊은 동충하초가 함유된 쌀, 차 이런 데 출원했더라는 겁니다. 수요자의 구매력을 불공정 흡인하겠죠. 백남준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백남준은 이제 비디오 아트 예술가로 저명한 고인인데 미술관 경영업에 출원하게 되면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 흡인하게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4호는 보충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6호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틀렸죠. 보충적 취지의 규정은 우리 33조 1항 7호에서 배우셨고, 7호는 일반 규정이자 보충 규정인데, 보충 규정이란 말은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4호는 보충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6번 상표 등록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의사도 없다면 이는 상표를 선점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임으로 4호가 적용될 수 있다. 자, 상표를 선점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면 상표법 3조 1항 본문에 따라 거절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4호까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7번 저명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라도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저작권과 관련해서 캐릭터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작권 없고요. 반면에 캐릭터 저작권이 있죠. 그래서 캐릭터 명칭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어서 4호가 아니고, 캐릭터는 저작권 침해지만 그래도 4호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상표법 92조 1항에서 타법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타법에 저작권이 있고요. 따라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라도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저촉이라도 일단 등록은 된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상표법의 태도가 됩니다. 8번 저명한 영화의 제명이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출원 4호 아니다. 캐릭터 명칭 여기 있죠. 밑에 거 4호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기출문제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본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유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에 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두 번째 거. 대법원 주적인 판례에 따르면 창작성 있는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면 모방한 출원은 본호 위반이라고 한다. 틀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표법은 이렇게 모방한 상표라는 사정만으로 본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지저명하다면 9호 내지 13호가 문제될 수는 있겠죠. 14호까지.
세 번째 거. 출원 상표가 본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의 거래 실정 및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공사양속이라는 건 도덕관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단할 게 맞죠. 네 번째 거. 출원상표가 출원인인 법인의 명칭과 달라. 그럼 출원인은 법인인 거고요. 출원상표가 법인과 비슷한 어떤 명칭이라는 거죠. 그 출원인이 다른 법인의 명칭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공사용서에 반하는 상표라는 것이 대원 판례에 확고한 태도이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공법상 특수법인이 있고 타법인이 있는데 어느 경우나 다 4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호는 논외로 하고요. 문제풀이에서는. 암기하는 거 아니고 이해하면 너무나도 쉬웠죠. 더 있어 보이는 거에 출원하면 이제 12호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 주치 점령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 등록 출원하는 경우에는 9호 또는 11호와 함께 4호가 해당할 수 있다. 모방 상표라는 사정만으로 4호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앙을 막는다는 부적을 표시하는 및 분명한 상표. 그러니까 부적은 아니고 상표인데 상표가 부적을 나타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부적을 나타내는 상표 그 자체는 일단 공소영속에 반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동복, 속내의 등 직영상품으로 하게 되면 4호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표 그 자체는 공사용서에 반하는 건 아니지만 지정상품이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이고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에 이렇게 부적을 나타내는 상표를 쓰게 되면 비과학적이고 적인 사고를 장려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 등록받을 수 없다. 4호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어서 5호 보겠습니다. 1번 34조 1항 5호는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이렇게 가죠. 있는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 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강조 수없이 드렸습니다. 있는 동그라미 이렇게 말씀드렸죠. 2번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포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수상한 상품에 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역시 번호 단서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케이스인데 단서에는 동일유사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아니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그렇기 때문에 동일유사가 아니라 그 표장을 죄송합니다. 표장 상표를 포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상표의 일부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있는 상표 이렇게 본문으로 되어 있고 단서는 일부로서 등록받을 수 있는 겁니다. 3번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본문 잘 나왔고요. 라도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수상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상표의 일부로서 잘 나왔어요. 표장을 사용하고 등록받을 수 있다는데 틀린 지문인데 어디가 틀렸냐면 당연히 수상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등록받을 수 있지만 유사 상품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유사 범위까지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죠. 6호 보겠습니다.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우, 예명, 필명, 일의 약칭을 포함 강조드렸어요. 포함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다만 얘네들이 이제 저명성으로 수식이 돼야 돼. 다시 조문과 똑같이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저명한 이렇게 나온다고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이들의 약칭을 포함한 상표. 이걸 이제 저명성은 다 수식하는 거죠. 저명성이 수식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타인의 명칭입니다. 2번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우,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틀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은 동일 유사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 유사가 틀렸습니다. 3번 자,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우,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받을 수 없으나 승낙을 받으면 등록받을 수 있죠. 그래서 승낙해주면 등록된다라는 취지에서 본 주문은 사익적 규정이 됩니다. 승낙해주면 되는구나.
4번 자기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승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동명이인을 말하는데 저명한 타인, 즉 예를 들어 유재석이 있어요. 유재석은 이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죠. 제 이름이 유재석이라 할게요. 동명이인이죠. 저는 그 유명한 유재석의 동의가 없는 한 등록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90조 1항 1호에 따라 자유사용 가능하겠죠. 물론 사망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은 없어야겠고. 여러분 지금 기본 강의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5번 자신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 경우 동명이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기의 성명을 상표로 사용함에 있어서 저명한 타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맞죠? 이 내용이 되고요. 6번 출원 상표에서 저명한 타인의 명칭이 부기적 부분에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왜? 본 조문은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번 저명한 등록 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명칭과 비유사한 경우에는 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비유사라도 포함만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기출 질문 보겠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 유무 또는 사회특념상 타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한다. 조문에 이런 제한 없죠. 그럼 불문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 소유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이 저명하면 되고 타인 그 자체는 저명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문에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저명성이 수식하고 있는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의 성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옳은 지문이고. 세 번째, 타인이라 하면 현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34조 1항 2호 소정의 고인은 저명한 고인은 돌아가셨어야 되고 반면에 34조 1항 6호의 저명한 타인은 현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 국내 일반 소유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존이 중요한 거죠. 외국인 자연인 다 포함합니다. 법인도. 네 번째 거, 저명한 연예인 그룹 명칭이나 그룹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로 제3자가 임의로 출원했다는 본호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 이들의 약칭이 상표 부기적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죠. 예,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틀렸고요. 7호 보겠습니다. 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사용 상표 타인의 동의를 받은 게 돈을 받을 수 있다 때 이 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타인과 협의를 통해서 타인을 극복하면 되겠죠. 타인을 극복하고 동의로 만들면 등록은 되겠죠. 2번 당해 출원 상표보다 후 출원 상표라도 당해 출원 상표보다 먼저 등록된 경우라면 당해 출원 상표에 대해서 치료가 적용될 수 있다. 틀렸죠. 34조랑 7호를 적용하려면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여야 돼요. 즉, 이 지문은 후출원된 선등록 상표가 되거든요. 이건 적용하지 않겠다. 후출원된 선등록 상표는 아마도 예상컨대 당해 출원에 의해서 34조 1항 7호라든가 35조의 무효 사유가 있을 겁니다. 3번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가 공유고 후출원된 상표의 출원인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도 34조 1항 7호를 적용한다. 맞죠? 여기서 34조 1항 7호는 타인 간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선등록 권리자가 갑을로 공유고 후출원인이 갑으로 단독 출원이라면 타인이 됩니다. 물론 양자가 갑을로 같으면 동일인이 되는 거죠. 즉 전원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후출원 상표의 출원일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던 선등록 인용상표가 즉 출원 시에는 선등록 상표 있었어요. 근데 후출원 상표 출원일부터 계속해서 3년간 불사용되었다면 적용받지 않는다 때, 즉 선등록 인용사용 상표에 대해서 119조 1항 3호에 따른 불사용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어도 이 취소 심판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한 여전히 인용상표로서 지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거,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도 그 지정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겠죠. 즉 상표 동일 유사, and 상품 동일 유사여야 합니다.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and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하죠. 세 번째 거, 선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그와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출원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겁니다. 동의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동의한 결과 선 등록 권리자와 후 등록 권리자 다시 선 등록 권리자 후 출원인을 이제 동일하게 바꾸면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동의라는 사정만으로 협의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거 후출원 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현저하게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선출원 등록 상표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유사하다면 번호가 적용된다? 맞죠? 후출원 상표가 아무리 유명해도 이것과 관계없이 선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면 적용되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거. 7호의 거절 이유는 선 등록 권리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받은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극복할 수 있다. 즉 7호는 타인 간에만 적용되는데 선 등록 권리를 양수해서 우리 동일인으로 극복하겠다라는 취지죠. 옳은 지문. 그 다음 거 7호의 거절 이유는 출원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승낙서 협의만으로 안 돼요. 를 선 등록 권리자에게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의견서 제출 이걸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출원인을 변경하거나 상표권자를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거 7호의 거절 이유는 선 등록 상표에 대해서 119조랑 3호에 따른 심판 청구하고 의견서의 심사 보류 요청. 무슨 말이죠? 7호의 경우에는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원시에 선등록 상표가 유효하게 있다 하더라도 결정시에 소멸되면 후출원은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119조랑 3호는 등록 상표를 소급해서 등록 상표를 심판 청구일부터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돼요. 따라서 후출원 상표의 결정시에 선등록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극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갑 그리고 출원 상표 권리자 갑 그럼 타인이죠. 인용표장의 권리자는 타인에 해당한다. 그 다음 거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성이 인정되어 자 상품 vs 서비스는 동일, 유사, 비유사 중에서 동일은 안 돼요. 유사는 우리 동종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유사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종, 유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다 유사에 준해서 보시면 돼. 하지만 절대 동종성을 동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성, 즉 유사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 간에도 7호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9호 보겠습니다. 자,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는 9호 다시 동일유사한 상표는이 아니고 and 조건으로 상품도 동일유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틀렸고요. 2번 9호에 있어서 타인은 익명의 존재, 추상적 출처, 즉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 알려져야 되는 건 아니고 익명의 존재에서 추상적 출처이면 족한 거고 다른 표현이 뭐였죠? 동일하고도 and 일관된 출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34조 1항 9호는 국내 주지상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 주지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가 표시된 물건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할 수 없다. 틀렸죠? 9호를 적용하기 위해 선사용 상표가 국내에서 유통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지상표면 되는 것입니다. 4번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캐릭터나 영화 제명 여기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이라도 국내에서 주지하다면 본문의 인용상표가 될 수 있다. 틀렸죠. 34조 1항 9호의 인용상표는 브랜드 즉 상표로서 주지해야지 제명으로서 주지하다는 건 브랜드로서 주지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제명이면서 동시에 브랜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케이스는 제명이 브랜드인 케이스는 아니죠. 반면에 9호는 브랜드 즉 상표로서 주지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번 주지한 캐릭터나 영화 제명을 사용해서 상품화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주지상표로 볼 수 있다. 땡. 틀렸죠. 이런 제명을 사용해서 상품화 사업을 해서 주지상표가 될 수는 있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일도양단식으로 상품화 사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상품 또한 동일유사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죠. 11호 보겠습니다. 1번 선사용 상표 권리자는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실체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현대 판례. 경제적 조직 2번 경제적 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 그룹이 분리된 경우 이것도 현대 판례죠. 기업의
기업그룹의 선사용 표장을 채택하여 등록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선사용 표장이 화체된 주종의 주체로 인식된과 아울러 선사용 표장을 승계했다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권리자, 현대플레이죠. 3번 11호 전단은 출원상표가 선사용 상표와 비유사하거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비유사에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광의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의운동. 즉 상표가 비유사하더라도 광의운동을 말하는 것인데 상표가 비유사하더라도 우리 판례 구, 모, 아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상품이 비유사하더라도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형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번 34조랑 11호는 저명상표의 사용상품과 혼동 가능성이 없는 전혀 비유사 상품 광의운동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적용될 수 없다. 틀렸죠. 11호 전단은 적용될 수 없겠지만 이 케이스에 있어서 후단은 적용될 수 있죠. 후단은 뭘 규정하냐면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품 등록할 수 없는데 명성 손상은 부정적 이미지 상품, 식별력 손상은 혼동 가능성 없는 비유사, 즉 광의운동도 아닌 비유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쪽지 시험 7회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